안녕하세요. PT쌤입니다. 2026 EBS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 제1회 확률과 통계 문제 23번부터 30번까지 문제 풀이해 볼게요. 자, 문제 23번 보겠습니다. 자, 23번은 6 컴비네이션 R에 X제곱에 R제곱이니까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2에 6-R제곱 이렇게 되죠. 그러면 얘가 4제곱이 되려면 개수는 R이 2일 때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지. 따라서 6 컴비네이션이 2가 되면 2에 4제곱이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15 곱하기 16이 되는 거죠. 그러면 150과 90, 240 보기 5번이 정답입니다. 24번 볼게요. 두 사건 AB가 독립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PA 합집합 B는 PA, PB 독립이라고 할 때는 PA 교집합 B가 PA 곱하기 PB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12분의 7이 됐고 PA 3분의 1, PB 몰라. 그러니까 X로 할게. 그러면 이때 PA가 3분의 1이니까 3분의 1 X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이 값을 생각해 보니까 3분의 2X가 12분의 7에서 3분의 1을 뺀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이쪽만 계산해 보면 12분의 3이 되니까 4분의 1이 되네. 따라서 X는 4분의 1 곱하기 2분의 3이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8분의 3. 보기 2번이 정답이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자, 25번 볼게요. 어느 회사에서 생산하는 과자 한 봉지의 무게는 정규분포를 이렇게 따른대요. 평균 M에 표준 편차가 2인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이때 이 회사에서 생산한 과자 중에서 64봉지를 임의로 추출해서 평균을 구했다. 그럼 평균은 N 평균 M 똑같고요. 분산이 그러니까 표준 편차가 루트 64 8분의 2의 제곱 즉 4분의 1의 제곱이 되네. 그지? 4분의 1의 제곱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이때 실내 구간이 다음과 같다. 실내 구간 95%의 실내 구간이 다음과 같아요 라고 합니다. 그러면 실내 구간은 바 x-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4분의 1보다 크거나 같고 평균 m은 바 x 플러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되는 거잖아. 그지? 이렇게 되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바 x는 이 값으로 계산하면 되겠네. 이 값이 110.29가 됐다고 그랬거든. 그럼 바 x는 얘가 4416 0.49가 되겠네. 이 값 계산하면. 그럼 얘가 110.29가 됐으니까 바 x가 몇이 되나? 여기다가 0.49를 빼니까 이거 없어지고 108이 되겠네. 그죠? 그래서 바 x는 잠깐만 109.8이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지. 자, 그러면 똑같이 109.8 마이너스 얘가 0.49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a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도 역시 9를 빼야 되네. 0.49를 빼니까 잠깐만요. 지금 뭐 잘못 썼죠? 얘가 바 x 마이너스 0.49가 아니구나. 맞고 a를 구하는 거니까 a는 여기다 0.49 빼는 거예요. 0.49 그러면 109.31 이렇게 나오겠다. a는 109.31 그러면 a하고 x를 바 x를 합하는 거죠. 109.8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나? x 이거 되니까 바 x 그러면 a 플러스 바 x는 1 9 1 2 그러면 219.11이 되겠다. 그러니까 보기 3번이 정답이었습니다. 오늘 컨디션 안 좋네. 자, 26번 같이 볼게요. 자, 문제는 AA, BBB, C 이렇게 6장의 카드가 있는데 얘네들을 모두 다 한 번씩 사용하여 일렬로 나열할 때 양 끝에 카드에 적힌 문자가 서로 다를 확률을 구하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같은 경우를 빼는 게 낫겠지. 전체의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얘가 2팩토리얼 3팩토리얼에 같은 것이 있는 경우에 순열 6팩토리얼이 되고 그러면 60까지가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첫 번째로는 양 끝에 A가 있는 경우 생각해 보는 거지. 양 끝에 A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건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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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이렇게 들어오는 거잖아.
잠깐만요. A가 두 개 있었지? 미안.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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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가 있는 거지. 그러면 네 개를 배열하는데 3팩토리얼이니까 몇 가지밖에 없어? 네 가지밖에 없는 거죠. 자, 이번에 두 번째로는 B가 양 끝에 이렇게 배열되는 경우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 그러면 A 두 개 있고 B 있고 C 있고, 그러면 4팩토리얼에 2팩토리얼이니까 12가지가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지.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확률은 1 마이너스 60분의 이거 두 개 더한 거 16. 그럼 60분의 44가 되는구나. 64가 되는구나. 11, 4, 1은 4, 4, 5, 20. 15분의 11 나오겠네요. 그죠? 15분의 11.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15분의 11이 되니까 보기 4번이 정답이었어요. 자, 이제 27번으로 가볼게. 이 이상의 자연수 n에 대하여 1111, nn, 2n, 2n 이렇게 숫자들이 적혀 있는 8장의 카드가 있다는 거야. 이때 한 장을 꺼내서 카드에 적힌 수를 확인하고 다시 상자에 넣었다. 그러니까 복원 추출한 거죠. 이와 같은 시행을 4번 반복하여 내수의 합을 x라고 할 때 x의 기대값이 20이랍니다. 이때 n은 어떤 게 됩니까? 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카드가 나올 확률을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볼게요. 카드가 나올 확률은 뭐가 되죠? 우선은 y라고 하고요. 합이 아니니까 카드가 1이 나오거나 n이 나오거나 2n이 나오는 경우가 있죠. 이때 얘네들의 확률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잖아. 그지? 이때 확률은 얘는 2분의 1이 되고요. n이 나오는 거는 8분의 2니까 4분의 1이 되고, 얘도 4분의 1이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네. 그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게 이때 얘의 기대값은 4개를 꺼낸다 하더라도 이 표본의 기대값과 같아야 되는 거지. 그래서 얘가 이제 기대값이 어떻게 돼? 다 4로 통분할 걸. 여기 4분의 2라고 할게. 훨씬 계산하기 좋죠? 그래서 이제 4분의 2n, 2n. 그래서 4분의 3n 플러스 2가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됐죠. 이게 표본의, 그러니까 y의 표본 평균이 됐고요. 그런데 우리가 얘기하는 x는 뭐가 되나 그랬더니, 얘가 x는 이 y의 표본의 4배 준 거죠. 합이니까 4배를 하면 되는 거니까 얘가 뭐가 되냐면 3n 플러스 2가 돼요. 근데 얘가 20이라고 그랬으니까 3n은 18이 되고 3, 6, 18. 그러니까 표본이 된다. n은 6개였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n의 개수는 6개. 그래서 3번이 정답이었다. 자, 28번으로 가볼게. 28번. 자, 28번 확률 변수 x는 평균이 m1이고요. 분산은 시그마래요. 확률 변수 y는 평균은 다른가 봐요. m2. 뭐 다르지 않을 수도 있지. 근데 분산은 시그마로 같대요. 두 확률 변수 x와 확률 변수 y의 확률 밀도 함수가 얘는 fx고 얘는 gx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때 fx와 gx고 f6과 f14가 같다라고 얘기했거든. 그러면 이때 이 내용으로 봐서는 이제 확률 변수 fx하고 gx가 선생님 볼 때 이렇거든. fx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6일 때의 값과 12일 때의 값이 같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평균이 되고 평균 m1이 되고 6일 때와 14일 때 같대요. 여기하고 여기. 여기가 6이고 여기가 14인데 같다는 거야. 그럼 가운데니까 당연히 m1은 몇이 돼? 10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됐지. 그러면 얘가 이제 뭐가 같으냐면 평균은 다른데 분산이 같다 보니까 복사를 해서 얘가 이제 이동을 했다고 가정해 볼게. 이동을 했다고 가정해 볼게. 잠깐만요. 왜 이쪽에 있니? 자, 그럼 얘가 여기 어딘가 이렇게 gx는 이렇게 있다고 가정해 볼게. 자, 그런데 지금 내용은 어떤 거냐면 여기가 m2가 되겠지. 근데 지금 얘를 이렇게 봤을 때 이 값인지 이 값인지는 모르겠으나 G22와 같다는 거야. G22와. 그러면 이 값인지 이 값인지는 모르잖아. 근데 우리는 얘가 10이니까 6하고 6하고 얘 사이의 합은 몇이 되냐면 4가 되는 거지. 요 차이가. 지금 선생님 좀 피곤해서 이제 말이 차갑고 혼나가네요. 요 차이가 4가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22가 여기 있는지 모르겠으나 그러면 M2에서 22를 뺀 값이 4가 돼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M2-22가 4거나 -4가 돼서 M2는 26이거나 또는 뭐가 돼야 되냐면 18이 돼야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네. 그지? 둘 중에 하나다 이런 거지.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요 식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M2가 26인지 18인지를 이제 구분하자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면 제일 먼저 그림으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 그림으로. 자, 한번 같이 보십시다. 그러면 얘는 평균이 10이었고요. 여기다 쓸게. 10. 여기는 18부터 해볼까? 18일 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18일 때. 그러면 둘의 그림은 똑같고 이렇게 됐단 말이야. 자,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지금 구해달라고 하는 게 x가 8보다 적거나 같다와 y가 24보다 적거나 같다의 확률이 0.6170이냐 라고 얘기한 거거든. 그럼 선생님은 이제 여기가 M2가 18일 때를 얘기한 거고 지금 M1은 10일 때를 얘기한 거니까 여기가 10이라고 하자. 그럼 18일 때니까 뭐 쟤는 저쪽에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겠네. 그죠? 얘는 똑같은 그림으로 이쪽에 있는 거고 여기가 18 이렇게 됐다고 가정해 보면 되지 뭐. 자, 그러면 18일 때 8보다 적거나 같다 그랬거든. 그럼 8보다 적거나 같다. 그럼 8이 여기 있으면 얘보다 적거나 같다. 괜찮지? 그 다음에 얘가 24보다 적거나 같다 그랬거든. 얘가 24보다 적거나 같다. 그러면 이 부분이 돼야 돼. 얘는. 그럼 뭐 언뜻 가능성이 되게 줄어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 그래서 8일 때는 좀 이따 할게. 왜냐면 둘 중에 하나가 답일 테니까. 그러면 M2가 26일 때를 한번 생각해 볼게. 26일 때를 생각해 보십시다. 26일 때는 똑같은 그림으로 보면 요걸 잠깐 복사해서 밑에다 좀 뿌려 볼게요.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얘가 M2가 18일 때인데 가능성 별로 없어서 M2가 26일 때를 해보려고 하는 거거든. 여기가 26이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가 24는 지워져야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지. 요것도 뭐 다 지울게요. 요것도 뭐 지우면 되고 요거 지우고 요거 지우고. 자, 24는 얘보다 작잖아요. 그러면 24는 선생님 볼 때 여기 어딘가 있을 거야. 그지? 이것도 두 칸이니까 결국에 이렇게 됐을 거 아니야. 그러면 얘하고 얘를 합해서 뭐가 됐다? 0.6170이 됐다. 가능한 거 같죠? 그럼 둘 다 확률은 똑같을 것 같고, 왜냐면 이 그래프의 이 분산이 똑같기 때문에 얘네들의 확률은 똑같이 0.3085가 나오겠다. 그죠? 0.3085. 둘의 합이, 잠깐만요. 0.3085. 아닌가? 잠깐만. 6170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이쪽의 확률이, 그러니까 이걸 잘 따져줘야 되겠네. 여기가 0.3085라고 그러면 대칭되어 있는 여기 두 칸 가 있는 여기 28이라고 할게. 28이면 요 확률은 뭐가 돼야 돼? 0.5에서 빼야 되니까 0.1915 이렇게 나오겠다. 그죠? 0.1915가 나와야 돼. 그러면 요때 0.1915가 나오는 거는 0.5네. 그지? 자, 그래서 시그마 계산하려고 하거든요. 시그마를 계산하려고 하니까 26일 때가 맞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자, 그러면 0부터 우리가 계산하기를, 자, y가 26보다 크거나 같고 28보다 적거나 같다의 확률은 얘가 뭐가 되냐면 0보다 크거나 같은 z가 시그마 분의 평균이 26이죠. 그러니까 28 얘가 되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시그마 분의 2가 0.5가 돼야 돼. 즉 따라서 시그마가 몇이 되나 그랬더니 4가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되죠. 그래서 y를 알게 됐어요. y는 평균이 26이고 분산이 16인 이런 정규 분포를 따른다 라는 걸 알게 됐다는 거지.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확률이 20부터 24까지 확률 계산하래요. 20보다 크거나 같은 y가 24까지 확률을 계산해라. 맞나? 맞지? 예.
자, 그럼 끝냅시다. 얘가 4분의 20에서 26 빼니까 마이너스 2. 역시 4분의 26에서 24에서 26 빼면 잠깐만요. 잘못 뺐죠? 여긴 잘못됐어요. 미안합니다. 20에서 26 빼니까 마이너스 6. 24에서 26 빼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가 몇이 되냐면 2분의 3이니까 마이너스 1.5가 됐고 여기 선생님이 잘못 아이고 이렇게 마음이 급하면 자꾸 쓰다가도 딴 걸 써. 얘는 마이너스 0.5가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다. 자, 이렇게 나와서 그러면 우리는 0부터 1.5까지 해서 빼는 거지. 0부터 0.5까지를 빼면 되죠. 그럼 1.5하고 0.5만 알면 되니까 1.5가 0.4332야. 그지? 0.4332 0.5까지가 0.1915가 되죠. 따라서 0.2417 이렇게 나오겠다. 그지? 그래서 문제의 정답은 0.2417 보기 2번이 정답이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28번도 봐드렸고요. 29번으로 가볼게. 자, 29번은 집합 x가 1, 2, 3, 4, 5, 6이거든요. 그래서 얘가 함수 x에서 x로의 개수를 계산하래. 그러면 다음 같을 때 그래 놓고 2와 4의 곱이 12가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여기는 이제 문제가 얘가 여기에 등호가 없죠. 요거 부등호만 있거든. 그러니까 이 등호가 붙지 않은 부등호만 붙어 있어서 그러면 이때 두 가지 정도 그냥 여기서 그냥 구해도 될 것 같고, 얘가 등호일 때 전체의 경우 등호일 때의 경우를 구하고 얘가 그냥 완전 등호일 때를 빼면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퀄일 때와 이퀄이 들어갈 때와 이퀄이 없을 때의 경우를 전체의 경우에서 빼는 거구나 라고 생각해 주셔도 되겠다. 자, 시작할게요. 자, 29번인데요. 집합 x는 1, 2, 3, 4, 5, 6이래요. 다음 같을 때 함수의 개수 구해라. 가는 다음과 같이 이런 부등식의 관계가 있고 2와 4의 곱은 12가 돼야 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당연히 2보다는 4가 큰 값이니까 제일 먼저 첫 번째 케이스부터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 그러면 F2가 2, 6, 12가 있을 수 있잖아. F2가 2고 F4가 6인 경우, 그러니까 얘가 2, 얘가 6인 경우, 그러면 1인 경우는 얘가 2가 됐으니까 1, 2가 F1이 될 수 있는 건 1 또는 2 이렇게 써놓고 하는 게 낫겠다. F2, F3, F4, F5, F6 이렇게 F6이죠.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 칸을 넘어가는 걸 좋아하지 않아서. 그러면 이제 여기에 몇이 있었다? 얘가 2고 얘가 6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선택할 수 있는 숫자는 1 아니면 2니까 몇 가지? 두 가지가 되는 거고, 얘는 얘와 같아도 되니까 2, 3, 4, 5 네 가지가 있는 거지. 그러면 얘네들은 얘가 6일 선택했으니까 그냥 6밖에 선택할 게 없죠. 그래서 1 곱하기 1에서 8가지가 첫 번째 케이스가 되겠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자, 요걸 좀 복사를 할게요. 짜자자자장. 아까 복사했었나? 기억이 안 나요. 자, 그럼 여기다 복사해서 밑에다 좀 쓰면 여기 있었구나. 예, 요렇게 써놓을게요. 자, 두 번째 케이스는 어떤 경우냐면 곱해서 12가 되니까 4, 3, 10인데 F2가 작은 값이니까 3이고 F4가 4가 돼야 되는 경우죠. 자, 그래서 F2가 3을 갖고 F4가 4를 가졌어. 그러면 F1이 가질 수 있는 거는 1, 2, 3 세 가지가 되는 거지. 얘는 1, 2, 3 세 가지. F3은 3밖에 가질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한 가지.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은 중복으로 이렇게 해서 두 개를 가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 3H2가 들어가야 되니까 3 곱하기 4 콤비네이션 2가 되는 거죠. 4 콤비네이션 2, 그래서 2, 3, 6, 3, 6, 18 이렇게 나오겠다. 그러면 위에 값에서 8이고 밑에서 18이니까 우리 문제의 정답은 뭐가 돼야 돼? 26 이렇게 나오는 거지. 자, 문제 30번으로 갈게요.
자, 30번은 주머니 A에서 숫자가 11122 이렇게 적힌 5개 공이 있고 B에는 1, 2, 3, 4가 적힌 4개 공이 들어있는데 주머니 A와 한 개의 주사위를 이용해가지고 다음 시행을 반복한대. 주사위를 한 번 던져서 6의 약수의 눈이 나오면 주머니 A에서 공을 한 개 꺼내고 B에다 넣은 후에서 B에서 2개 꺼낸대. 그 다음에 6의 약수의 눈이 나오지 않으면 A에서 2개 꺼내고 그래서 B에 넣은 후에서 2개 공을 B에서 꺼내겠대. 자, 그러니까 6의 약수가 나오면 6의 약수의 눈이 나오면 A 에서 한 개 꺼내고 B에서는 2개 꺼내고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6의 약수의 눈이 나오지 않으면 A에서 2개를 꺼내고 B에서 역시 2개의 공을 꺼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구나. 그런데 이렇게 해서 시행을 한번 하여 B에서 꺼낸 2개의 공이 적혀있는 두 수의 곱이 홀수, 그러니까 여기서 홀 나오는 경우, 그지? 홀 나오는 경우 이 확률이 홀수일 때 6의 약수일 확률, 얘와 얘일 때 그러니까 이 경우가 A고 이 경우가 B면 뭐 그럴 필요 없겠다. 자, 그냥 바로 갈게요. 그러면 이제 얘일 확률하고 이 얘기 하는 거야. 지금 얘기는 PA 더하기 PB 이렇게 계산해 가지고 PA를 구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조건부 확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때 확률을 계산하라 그랬으니까 첫 번째 케이스부터 해볼게. 첫 번째로는 6의 약수가 나와 있을 때, 그지? 그러면 첫 번째입니다. A에서 뽑았는데 그 A에서 뽑은 숫자가 1이 나왔어. 그러면 B에는 지금 1, 1, 2, 3, 4 이렇게 돼 있을 거야. 그지? 자, 그럼 요때 확률은 6의 약수에 나올 확률이 3분의 2가 되잖아요. 주사위니까. 그 다음에 1이 나올 확률은 A 주머니가 지금 11122였죠. A 주머니의 상태도 좀 써놓고 하자. 11122. 그러면 1이 나올 확률은 5분의 3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B에서 홀수가 나오는 경우가 1, 3이 나오거나 1, 1이 나오는 경우니까 얘는 5개 중에 2개를 꺼내는 거니까 5개 중에 2개를 꺼내는데 1, 1 나오는 경우는 한 가지, 1, 3 나오는 거는 2가지가 있으니까 잠깐요. 더해줘야 돼요. 그래서 3분의 2 곱하기 5분의 3 곱하기 10분의 3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얘는 150분의 18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지. 자, 이번에는 이걸 복사를 잠깐 할게요. 다 이유가 있어요. 여기가 이제 두 번째 거가 됐죠. 두 번째 거. 이번에 A가 2가 나왔어요. 2가. 그러면 여기가 1, 2, 2, 3, 3, 3, 4가 된 거지. 그럼 얘는 1, 3밖에 없겠구나라는 겁니다. 그러면 먼저 6의 약수 3분의 2, 2가 나올 확률은 5분의 3이 아니라 5분의 2가 돼야 되죠. 그 다음에 5 콤비네이션 2에 얘가 나올 확률은 1이 되니까 5 콤비네이션이 10이 되잖아요. 그래서 얘는 150분의 4가 되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지. 그래서 6의 약수의 눈이 나올 확률은 결정이 돼버렸어. 150분의 22가 됐어. 150분의 22. 여기에는 지금 150분의 22가 올라갈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는 지금 이제 승희 볼 때 6의 약수의 눈이 나오지 않을 때 6의 약수 아니다 그랬습니다. 자, 첫 번째 케이스부터 한번 따져볼게요. 자, A가 여기서 2개 꺼내야 되니까 1, 1 나올 때, A에서 1, 1 이렇게 나올 때,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A에서 1, 2가 나올 때, 그 다음에 세 번째 A에서 2, 2가 나올 때도 있을 수 있겠죠. A에는 1이 3개, 2가 지금 2개 있는 상태거든요. 1, 1이 나왔다는 거는 5개 중에 2개 꺼내는데 3개 중에 2개가 나온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요거 잠깐 6의 약수가 나왔으니까 3분의 1이 돼야 되고요. 6의 약수가 아닌 숫자가 나왔으니까 3분의 1이 돼야 되고,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B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또 생각해 볼게. B는 1, 1, 1, 2, 3, 4가 된 거야. 그래서 여기서 이제 홀수가 되는 경우는 1, 1이 나오거나 1, 3이 나오는 경우잖아요. 그러니까 1, 1이 나오는 경우는 3개 중에 2개가 나와야 되니까 6 콤비네이션 2에 3개 중에 2개가 나오거나 3개 중에 하나가 나오면 되죠. 3개 중에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 중에 하나 나오면 되니까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1 콤비네이션 1. 자, 이거는 이제 숫자 좀 계산해 줄게요. 이거 조금 밑으로 내려야겠다. 그래서 이건 지울게요. 이거 왜 붙었지? 자, 그러면 이거 계산을 여기가 3분의 1이고 얘가 10분의 3이고 얘가 15분의 얘가 3이고 3이니까 6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지. 자, 그래서 얘도 150분의 요거 약분되니까 6이구나 라는 거 생각할 수 있었어요. 자, 두 번째 경우는 먼저 6의 약수의 눈이 아닌 경우, 그 다음에 5개 중에 2개, 1 나오고 2 나오는 경우는 3가지, 2가지, 6가지 곱하기 이 경우에 이제 비주머니의 모양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1, 1, 2, 2, 3, 4 이렇게 되어 있겠지. 그러면 6개 중에 2개, 15분의 1 나오거나 1, 3이 나오는 경우이기 때문에 3가지가 되는 거죠. 1, 1 나오는 경우 1가지와 1, 3 나오는 경우 2가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150분의 6 이렇게 나오겠다. 자, 이제 마지막 경우 2 나오는 경우 3분의 1이고요. 10개 중에 2 나오는 경우는 당연히 2개 중에 2개 나와야 되니까 1가지가 되고, 그 다음에 이때 얘 모양을 또 생각해 볼 수 있겠지. 비주머니의 모양은 1, 2, 2, 3, 4 이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 그러면 이때 얘도 역시 6 콤비네이션이 15분의 이거 뭐냐 파란색 싫고 지금은 15분의 1, 3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지. 이렇게 돼서 450분의 1 이렇게 나온 거구나. 그러면 450으로 얘를 정리해 보면 450분의 18 되고요. 450분의 얘도 18이 되네. 자, 얘도 450으로 정리해 볼까요? 450분의 얘가 몇이 되냐면 3을 곱해야 되니까 3, 8, 24 54가 되고, 얘도 450분의 3, 4, 12 이렇게 되는 거구나. 다 끝났네요. 전체 확률은 450분의 이제 얘 계산하는 거거든. 이거 계산하는 거거든. 복사. 자. 이거는 이제 선생님이 아까 한 거고, 이 상황을 A라고 그러고 이 상황을 B라고 한 거야. 그럼 PA, PB는 여기 이제 450에 다 더해야 되죠. 여기는 450에 54 더하기 12 더하기 18 더하기 18 더하기 1이고요. 여기는 450분의 아까 54하고 12만 더하면 되죠. 그러니까 66이에요. 그래서 450 없애버리자. 그럼 여기는 66이고, 그 다음 여기가 18, 18, 37이죠? 18, 18, 1, 37, 66 이렇게 되니까 이거 왜 삐뚤어지냐? 여기는 103분의 66이 나오는 거죠. 103분의 66. 약분은 안 되니까 PQ의 합을 계산하라고 그랬겠지? 그러니까 169.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169였다. 자, 이렇게 해서 30번 확률 통계 문제까지 풀이해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뵐게요.